그리고 비타민 D와 함께 강조해 주신 게 칼슘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시길 칼슘 너무 많이 먹으면은 뭐 심장 질환 이런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칼슘제 대신 식품으로 먹으면 괜찮을지, 식품으로 먹는다면 얼마나 보충해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임 교수님. 네, 실제 이 그 칼슘의 경우에는 뭐 적게 먹으면 뼈 부러진다. 너무 많이 먹으면 또 혈관이 석해야 된다. 예. 정말 걱정이죠. 적당량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음식으로 충분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칼슘이 하루에 필요한 양이 700에서 800mg을 음식으로 환산을 하면요. 우리가 이제 우유나 유제품들 이거 한 팩에 200mg 들어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유를 드시면은 3-4잔 좀 힘들겠죠. 또 멸치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멸치도 먹으려면 한 컵 정도, 54g이더라고요. 맞네. 한 컵 정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어느 하나의 식품으로 치중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우유나 칼슘 강화 두유 한 잔에서 2잔 드시고 멸치 들어간 그런 반찬 하나 드시고 또 콩에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콩 같은 거 드시고 견과류 드시고 녹황색 채소에도 칼슘이 들어있는데요. 흡수율은 조금 떨어져요. 그래도 우리가 채소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골고루 드시게 되면은 칼슘 건강 걱정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기본에 더해서 내 건강 고민별로 골라서 먹으면 더 좋겠죠. 김 교수님께서 권해주셨는데요. 무엇이 높다면, 혈압이 높다면 마그네슘과 칼륨을 챙겨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왜 그런 거예요, 김 교수님? 네, 보통 혈압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소금 섭취를 줄이라고 맞아요. 말씀하시는데요. 이 칼륨은 저희 몸에서 이 혈압을 높이는데 저희 소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이제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혈압을 이제 높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나트륨의 배설을 돕고 그리고 칼륨 자체가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도 혈관 이완이 돼서 실제로 고혈압 환자를 위한 시기에서 이런 칼륨,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섭취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마그네슘을 이런 음식이 아닌 이제 다른 마그네슘 제제로 한 연구에서도 네. 혈압 강화 효과 같은 것들이 효과가 있어서요. 만일에 고혈압이 있으신 환자 같은 경우라면 칼륨, 마그네슘 섭취를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거는 좀 부작용이 좀 없을까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칼륨이나 마그네슘은 실은 우리나라 사람이 상당히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그걸 추가해서 보충할 필요는 없을 만큼 우리가 많이 먹는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식품 두시고요. 속에서. 실은 건강기능식품이면 꼭 주치하고 상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압약이라 할지라도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혈관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쓰는 약도 달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응고를 막기 위해서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약들을 제일 유명한 아스피린이죠. 네. 이런 약들을 많이 함께 쓰십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응고되지 않는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했죠. 뭐 오메가3니 뭐 비타민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낮춰서 출혈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효과가 작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심장 질환 있는 분들 중에 얼굴에 이렇게 벌겋게 되거나 멍이 자주 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함께 드시는 그 응고를 막는 약들 때문인데 이런 것들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약 추가한다면 훨씬 악화될 수 있겠죠. 위험하죠.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영양제 마지막 임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무엇이 쌓였다면? 치료가 쌓였다면? 난데. 저예요, 저. 비타민 B를 권해주셨습니다, 임 교수님. 네, 저는 아주 피곤할 때 또는 감기가 올 것 같을 때 다른 분들은 비타민 C를 드시는데 저는 비타민 B를 먹습니다.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 비타민 B가 하는 역할이 우리 몸의 모든 대사가 원활하게 되면서 에너지를 내게, 그러니까 피로 물질이 쌓이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이제 과음하시는 분, 또 과로가 심하신 분들, 또 평소에 몸이 그냥 찌뿌두하고 좀 활력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영양제 드시는 것보다는 드시려면은 비타민 B를 드시면은 에너지를 잘 낼 수 있기 때문에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활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비타민 B가 단순히 활력의 차원이 아니라 만성 질환 있으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강 교수님. 그렇죠. 우리 이제 처음 얘기지만 당뇨, 신장 질환 이런 분들은 투석에서 이제 영양분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식사를 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을 갖다가 추가하는데 문제는 양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들 어떤 분들에게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병을 혹시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의 후에 먹어야 한다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는 저 음식으로 먹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비타민이면 주로 과일에 있겠는데요, 교수님? 네, 이 비타민 B군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통곡식 그리고 고기에 들어 있습니다. 뭐 현미라든지 귀리, 또 보리 이런 통곡식에 들어 있고요. 또 돼지고기나 닭고기 같은 이런 육류에 들어 있는 것이 비타민 B인데요. 실제 이 비타민 B군의 경우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역할이 아까 체내 신진대사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면역력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또 실제 이 비타민 B군이 들어 있는 이 통곡식이나 아니면 육류의 경우에는 이 비타민 B군 말고 또 다른 굉장히 좋은 영양소가 함께 들어 있으니까 네. 평소에 꼼꼼히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천해 주시는 영양제, 영양소 알아봤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현명하게 먹으려면 좋은 방법으로 먹는 게 중요할 텐데요. 영양제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 준비해 주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궁합에 맞춰서 먹어라. 영양제 궁합. 어떤 게 좋을까요, 네. 교수님?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 3가지 정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칼슘제를 복용할 때는 아까 나온 것처럼 비타민 D라든지 마그네슘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보통 철분은 공복에 복용하도록 하는데 비타민 C와 함께 복용을 하시면 흡수가 더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아연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복용하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비타민 A와 같이 복용하시면 흡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궁합이 안 맞는 영양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보통 이제 영양제 드실 때 뼈 건강에 좋은 칼슘 그리고 빈혈 예방에 좋은 철분 이렇게 함께 드시는데요. 이 칼슘하고 철분의 경우에 상극입니다. 아, 상극. 서로 흡수를 방해시키고요. 특히 칼슘보다는 철분이 훨씬 미량이기 때문에 철분 영양제가 거의 흡수가 안 되니까 이거는 식전 식후로 이렇게 따로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칼슘 영양제하고 단백질 보충제를 먹게 되면요. 네. 이 단백질 섭취량이 과다하게 되면은 칼슘이 오히려 흡수가 안 되고 배설량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식이섬유 제제를 이렇게 드시는 경우에는 이 식이섬유가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당 같은 것을 흡착해서 흡수를 천천히 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미량 영양소 흡수를 방해해요. 칼슘이라든지 철분 같은 무기질들 또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하니까 이런 식이섬유 제제하고 식이섬유소하고 또 이 그 비타민 무기질의 경우에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맞춰 먹으면 흡수율 높이는 비법. 첫 번째는 궁합 맞췄고요. 또 뭘 맞출까요? 시간에 맞춰 먹어라. 시간 맞춰 힘들어요. 언제 먹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군요, 김 교수님. 네, 사실은 이제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약하고 달라서 언제 복용하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한 연구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흡수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철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복에 복용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건강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그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제 대두에서 유래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또 저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육류보다는 어떤 식물성을 섭취하는 목적으로 이제 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콩에 들어있는 또는 이런 대두류에 들어있는 일정 성분은 우리 몸에서 이제 철분, 그다음에 아연, 그다음에 칼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무기 미네랄들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만일에 같이 드시는 경우라면 이제 전후로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고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식전에 먹느냐, 식후에 먹느냐도 고민이 되는데 저는 그냥 생각났을 때 먹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 먹는지가 중요한 영양제들도 있더라고요, 임 교수님. 네, 저희 식전에 먹는 것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균인데요. 유산균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의산과 만나면은 이 유산균이 죽어버려요. 장까지 가기 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중이나 식사에 드시기보다는 식전에 드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 식전에 드시는 것이 좋은 영양소가 몇 가지인데 비타민 B라든지 아니면은 철분이라든지 엽산 이런 영양소는 식사 전에 먼저 드시고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 시간에 저걸 먹어라가 아니라 기왕에 드셔야 된다면 저 시간에 드실 때 흡수율이 높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식후에는 또 뭘 챙겨 먹으면 더 나을까요, 교수님? 네. 그 식후에 보통 이제 드시는 많은 것들이 이제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지용성 비타민 A라든지 D 같은 것은 이제 식사하시고 복용하시는 게 흡수를 도울 수가 있고 루테인도 사실은 이런 그 비타민 A와 유사한 그런 물질이어서 식사를 하시고 복용을 하시는 게 흡수에 도움이 줄 수가 있고요. 비타민 C는 사실은 크게 영향은 없지만 만일에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에 복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뭐에 맞춰 먹어야 될까?
기한에 맞춰 먹어야 된다. 어떤 의미예요, 김 교수님? 네, 저희가 음식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이제 영양제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특히 지용성 비타민 같은 영양제들은 산패하는 경우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서 반드시 잘 보관하시고, 잘 보관하신다는 게 이제 온도가 높은 곳이나 이런 곳은 피해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게 건강하게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